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12개월까지 영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죠. 주로 이제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아와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하고, 보육교사는 개별 영아의 발달 특성이라든지 기저귀 갈기, 수면, 리듬 등을 미리 확인해서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 1세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영아인데요. 자, 이 시기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표현이 미숙해서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는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정하고 영아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개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혼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죠. 즉, 돌 무렵에 아이들이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왕성한 이런 시기이고 신체 움직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는 단어, 즉 나, 내 것, 내가 할래 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회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때이므로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고자 하지만 쉽게 잘 할 수가 없으므로 보육교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보육교사는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고 또 다치기도 하고 물건을 또 여기저기 짚고 던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또래 간에 서로 물기도 많이 하는 또 이런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동대 비율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아이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가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인형이라든지 블록, 점토 등 역할놀이, 신체놀이를 매개하는 다양한 흥미로운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또한 놀이 공간의 크기 및 활동 균형도 고려해서 제시해주고 충분히 정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문제 상황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체놀이 주로 이제 놀이터라든지 보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 제공하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세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만 2세 영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또 고집이 또 세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싫어, 안 해와 같은 말을 정상적으로 발달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화를 내지 않고 영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 윽박지르거나 또 큰 소리로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으로 교사들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말로 부탁하기, 또 차례 지키기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규칙을 설명하고 또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의 67쪽을 한번 펴보시면서 같이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자, 영아에게 간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영아에게는 간단하게 말한다. 8개월에서 10개월 된 영아는 간단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칠거나 신체적으로 강압하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영아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 아이들에게는 좀 온정적으로 좀 조용하게 또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게 이름을 또 부를 때도 영희야 이제 엄마한테 다가오렴. 이거 좀 여기다 갖다 놓을까? 이거하고 엄마하고 인형놀이 하자. 라는 등등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목소리를 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는 큰 소리로 하든지 뭐 이거 안 돼. 빨리 해. 말하는 이런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교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점들 주의할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아에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영아가 하고자 희망하는 행동을 보육교사가 직접 보여주고 또 말로 설명을 한다. 자, 오늘은 인형놀이를 할 건데 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인형을 가지고 동화를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아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보육교사는 끈기 있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이제 24개월 또 36개월 많아야 그런 시기인데도 다 알 거야. 이 아이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교사의 생각으로 이 아이를 지도한다든지 또 잘못했을 때 또 아이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또 소리를 지른다든지 통제를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집중을 안 하겠죠. 그리고 흥미를 잃게 되겠죠. 교육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잘 얘기를 해주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안이나 요구를 반복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에게 시범을 한 번 이상 보여줘야 되죠. 자, 어떤 그 교육을 할 때 선생님이 뭐 보육교사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놀이를 하게 되면 얘들아 지금 도화지를 가지고 엄마를 그릴 건데 이 색연필을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이 도화지에다가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아이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현상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아는 보육교사가 부드럽게 요구할 때 잘 따르게 되거든요. 잘한다 칭찬해주고 엄마 얼굴을 예쁘게 그렸네 엄마가 정말 예쁘네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하면 아이들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싫어라고 반응하기도 하므로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욕을 해주는 거죠. 아이가 하게 되면서 나 이거 하기 싫어 재미없어 라고 하던지 이럴 때는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뭐 중간에 소위 손유이라든지 집중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해준다든지 해서 아이가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고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을 그 반항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왜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의사만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아이의 의사도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 방향에 또 맞춰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이들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이는 교육적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반복이 필요하며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아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하든지 빨리 완성을 하라고 하든지 다음 단계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또 지루감을 또 느끼고 또 왜 선생님이 나한테 빨리 하라고 그럴까 혼자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결과는 또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할 점입니다. 자, 다음에는 대안적인 행동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영아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대체물을 제시하거나 흥미 있을 만한 것을 가리키면서 주의를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재미가 없어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 집중을 시킨다든지 또 흥미를 또 끌어줘서 주의를 끄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언어적으로 요구하거나 아이의 손에서 물건을 뺏는 것은 영아에게 적합하지 못하죠. 자,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든지 물건을 갑자기 뺏는다든지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행위나 사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무엇을 할지 제안하여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면서 영어와 힘겨루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잘 이끌어나는 교수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영아를 안아서 옮긴다. 자, 영아의 흥미를 분산시키면서 간단하고 우호적이고 확고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밖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해라고 조용한 소리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지 혼자 넌 왜 밖에 있니? 라고 한다든지 큰 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해서 또 두려움을 준다든지 위화감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조용하게 아이가 따뜻한 마음으로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신다면 아이가 잘 따라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만 3세, 4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사는 개별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유아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3살, 4살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는 이 시기를 잘 알고 그 아이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마음과 생각의 느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상생활에 대한 자조 능력이 숙달되고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강한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을 배울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기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신체적인 싸움을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고자 하기도 하고요.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는 개별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즉 모든 종류의 정서, 부정적 정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아동은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는 거고 언제나 칭찬, 격려 잊지 말아야 되고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자, 유아기의 만 5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 5세는 우리나라 나이 7살이죠. 7세. 자, 7세에 해당되는 이 시기인데요. 이때는 신체적 안정감을 가지고 운동 기술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래와의 원만한 활동 놀이도 이루어져요.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이 아이에게 설명을 잘 한다면 그냥 잘 알아듣고 또 화해도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잘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잘 생각을 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많아지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칙이라든지 인성의 중요성을 지도해 줘야 되고요.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그러한 그 자극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9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69쪽. 유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69쪽입니다. 모두 69쪽을 펴시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교사들이 앞치마를 입게 돼요. 그래서 앞치마에는 큰 주머니가 있죠. 그 안에는 메모지와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찰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 있거나 또 주의 깊게 또 관찰을 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메모를 해 두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아이의 활동상을 잘 파악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아이는 평소에 교사와 상호작용할 때는 나타나지 못한 행동을 어느 놀이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표현도 잘하고 또 소꿉놀이를 할 때, 또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바깥놀이를 할 때, 실내놀이를 할 때 집중해서 교사가 동화를 읽어줄 때든지 아이들이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또 교육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부적합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소리, 또 사람, 시간 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그 환경이라든지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이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행동의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잘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유아의 주의를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유아의 집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집중이 떨어지고 또 산만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흥미를 잃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면 유아교육 기간을 오기 싫어하게 되고 친구하고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의 주의 집중시킨다는 거. 자, 이러한 방법은, 적절한 상호 방법은 재미있는 동화를 해준다든지 소품을 이용해서 동화를 읽어주는데 뭐 그 입체적인 자료를 보여준다든지 또 인형이라든지 재미있는 소품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의 집중을 시킨다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유희 등 제가 그 2교시에서 수업에 이루어졌던 그 곰 3마리에 맞춰서 했던 손유 있잖아요. 자, 곰 3마리가 손바닥을 자극을 하면서 5가지의 손유를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손 자극도 되면서 뇌 발달도 되면서 주의 집중도 되면서 다음 수업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휘 집중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파악하여 사전에 조정하는 겁니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파악을 해요. 실수를 일으킬 만한 환경은 미리 조성을 해요. 자, 문제가 일으킬 만한 행동을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래 아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아이들하고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물건을 뺏고 울고 이런 일이 반복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는 같이 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아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오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교사가 잘 파악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서로 그 좋아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한 다른 친구하고 놀 수 있도록 다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교사의 해야 할 일이겠죠. 또한 실수를 일으킬 만한 환경을 미리 조정해 주는 거죠. 뭐 위험한 물건이 있다든지 아이가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툰다든지 이런 물건들은 또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자료들은 또 이제 또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환경을 미리 조정을 해준다는 거 필요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유아의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자, 아이에게 어느 그 활동을 제시해 줬는데 어느 시간 안에 해야 된다. 다음에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희들 이 시간에 빨리 해야 된다라든지 또 식사 시간을 이 시간을 빨리 먹어야 된다든지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해야 된다든지 또 이 동작이 제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동작이 나왔지 않았을 때 아이한테 윽박지른다든지 야단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이거는 곧바로 그 아이들의 그러한 반응은 바로 유치원 오기 싫어한다든지 선생님에 대해서 싫어한다든지 또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반응을 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재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이들을 충분히 시간을 줘서 기다리는 마음을 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 일과를 예상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반복해서 알려줘야 돼요. 자, 얘들아, 오늘의 수업은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자세하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동화를 한 다음에 미술 활동을 할 것이고 또 맛있는 간식을 먹은 다음에 손을 씻고 숲 활동을 하고 숲 활동에 가서 또 잠자리를 또 관찰을 해본다든지 또 개미를 관찰을 해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동물의 집을 지어본다든지 이런 흥미로운 일과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설명의 일과를 계획을 한 내용을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계획안을 먼저 작성을 하고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규칙에 대해서 반복해서 알려준 다음에 그 일정에 대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규칙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 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상 가능한 일과가 되도록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같은 규칙을 반복해서 또 알려주고 자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돼서 이 절차를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술활동을 한다. 자 오늘 미술활동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음악 감상을 명화 감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생각나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우리 표현해보는 시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세분화되고 이거를 처음에는 음악을 들려줘. 명화를 감상해.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아무 설명이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면 아이들의 교육의 효과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아의 각 행동별로 적합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 명화 감상을 한 다음에 그림을 너무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오후에는 우리 숲 활동에 가서 동물의 집을 또 지어보는 또 이런 활동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런 간식을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준다. 뭔가 이제 여기에 따른 활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규칙을 잘 따르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야 되는 게 바람직해요. 자, 이 아이들이거든요. 유아예요, 유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 따라준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규칙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복해서 설명도 해주고 실수가 있으면 그 순간에 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를 해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렇게 또 융통성 있게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적절한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안전이라든지, 자, 우리가 그 1교시에 배웠던 것처럼 평가 인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평가 인증의 필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정 방법.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 인증 가장 높은 점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다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본 후에
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생이에요. 위생. 청결하게 항상 손 씻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장난감도 소독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는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일부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냥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연스럽게 넘길 거는 또 넘겨주고, 또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로 상피를 주지 않아요. 너 잘못했지. 친구들 앞에서 너는 야단을 맞아야 돼.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이 아이가 수치감을 준다든지. 자, 이런 것도 요즘에는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감을 주는 것도 학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보육교사에서 지켜야 할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서 지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